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4월 13일 유튜브 방송을 재개한 지 이번이 9번째 방송입니다. 국민의힘 또는 볼 포함한 이 정치권 여기에 대한 방송을 하다 보면 종종 느끼는 이 고민은 여론의 지형과 정치의 지형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실 때 내가 이거를 어느 유튜브나 예를 들면 어느 방송에서 보는데 나중에 여론조사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내 생각하고 좀 다르구나라는 걸 좀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소재도 아마 그렇게 관련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의 그 차기 당대표 한 6월 초쯤으로 예상됩니다만 거기 경선에 나가려고 준비 중인 그 의원 중에 홍문표 의원이라는 의원이 있습니다. 이 홍 의원이 어제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만두면서 원내대표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이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당시에는 원내대표였습니다만 원내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작당을 했다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발언과 관련해서 김 전 위원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거야말로 구태한 모습이자 음모 정치다. 우리 당 원내대표가 다른 당 후보를 밀기 위한 음모와 야합의 정치를 한 행위이기에 당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홍 의원은 그냥 말로써 했다거나 SNS를 통해서 그냥 한마디에 툭 한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보도자료를 내고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슈화 쟁점화를 한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시에는 당 제2인자였습니다. 지금은 1인자입니다만은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이 오세훈 후보와 단일화 경쟁을 하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이에 대해서 역시 홍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당대표 경선에 나서려는 주 권한대행은 작당이라는 것은 당을 만든다는 게 작당인데 현상을 보는 시각은 각각 다를 수 있다. 나는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을 돕거나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고 안철수 대표도 사실이 아니다. 김 전 위원장이 잘못하신 것겠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부인이라고 해서 이거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대목에서 여론의 지형과 정치 지형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오늘 아침에도 보면 언론에 보도가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거는 많은 유권자들에게는 관심사항이 아닐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사태가 커질 걸로 봅니다. 우선은 당대표 경선 때 여러 사람이 나올 겁니다. 아마 10여 명 이상이 나올 거예요. 나경원, 조경태 의원,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김웅 의원이라든가 조선도 나올 겁니다. 그때 쟁점이 될 광산이 커요. 이때 그 경선에 나올 사람들은 경선 국면에서 다른 토론이 된다든지 주의 주장을 하게 될 때는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작당설이 사실이냐, 이면 해당형이라고 공세를 펼 건 불을 보듯이 뼈안합니다. 근데 과연 이런 것 말고도 사실 여부를 전후관계를 가만히 생각해도 이게 뭔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작당서를 처음 공개한 사람이 장삼 이사가 아니고 지난 보궐선거 그리고 지난 1년간 국민의힘을 총지휘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그런 최근 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작당서를 주장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호영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려던 사람이다. 아니 자기네 당에 오세훈 후보가 있는데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다. 나한테는 차마 그 말을 못하고 뒤로는 안철수하고 작당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억누르고 오세훈을 후보로 만들어서 당선시켰다고 했습니다. 이거 깜짝 놀랄 만한 일종의 폭로성 발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김종인 위원장 발언이 사실이다 라는 요지로 뒷받침을 해서 충격이 더 증폭이 됐습니다.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한 말은
자, 나는 보궐선거 당시에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참으로 말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많았다.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당을 나가서 지금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일화 경선을 며칠 앞두고서 김무성, 이재호, 김문수 같은 당의 원로들, 고문들이 나와서 왜 안철수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 역정을 드는가.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사람, 이 사람은 다른 당 사람인데 왜 다른 당 사람들을 저렇게 편드는가. 그런 기자회견을 왜 했겠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 김문수, 이재호 이런 사람들은 안철수 대표를 끌어들여서 당권을 잡으려는 세력이라는 걸 암시한 발언입니다. 그때 이 최고위원, 이준석 최고위원은 덧붙이기를 저는 당내 인사이기 때문에 내부 총질을 한다고 할까봐 차마 말을 못했는데 김무성, 이재호, 김문수 같은 분들이 김종인 위원장의 중도화 정책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그렇게 중도화가 되면 자기네들이 역할이 사라질 걸 우려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게 아니냐라고 그리고 이런 게 바로 지난 선거에 우리 당의 솔직한 민낯이었다고 폭로하듯이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 김 위원장의 발언은 당을 역행시키려는 그리고 과거로 되돌리기 위한 시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인터뷰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두둔을 했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이 얘기한 건 뭐냐 하면 김무성, 이재호, 김문수 이 세 사람이 단일화가 좀 지지부진하고 막혀있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 간에 말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던 지난달 3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세 사람은 처음부터 김종인 위원장의 언행이 단일화를 방해했다. 계속 방해할 것 같으면 그만두는 게 낫다. 라고 사퇴를 요구했던 겁니다. 이걸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은 지금 거론하는 거예요. 주호영 대표와 안철수 대표 간의 작당설 뒤에 배경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퇴 요구와 작당설과 정말로 이준석 의원이 암시하는 대로 관련이 있었다면 이건 더 큰 문제예요. 왜냐? 주호영 의원 하나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까지 가세를 냈거나 공동작업을 한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이 안과 아닌 거기가 꼭 단일화 경쟁을 하고 있는 상대당 후보를 지지하는 거 이건 쉽게 말하면 이적행위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당적을 버리고 했어야 됩니다. 또 조선일보 배성균 논설위원은 조선일보 인터넷판에다가 다시는 모시는 이렇게 주호영, 김종인 갈등은 이렇게 터졌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건 더 놀라워요. 김종인 위원장은 보궐선거 승리 후에 열린 이제 일종의 결산하는 회의였겠죠. 비상대책 비대위회의에서 주호영 대표가 한 말에 상당히 기분이 상한 걸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일부 비대위원이 김 위원장님 이대로 떠나시면 안 된다. 기회가 오는 대로 다시 돌아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 위원장 떠나는 게 좀 아쉽고 그러니까 다시 조만간에 그 대통령 선거란가 이런 거 있을 때는 선대위원장 등 핵심 직책으로 모셔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싶다는 아마 그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근데 주 대표가 곧장 김 위원장님 수고하셨다. 우리가 잘해서 다시는 모시는 일이 없다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거 듣기에 따라서는 김 위원장님을 이제 우리가 잘해보겠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아유 이제 당신 다시 모실 일 없고 그냥 물러나시라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는 게 현장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 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아예 상임 고문 좀 맡아주시오 라고 제안을 했답니다. 이게 김 위원장하고 사전 상의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답니다. 관심 없다. 그랬는데 주 대표가 다음날 언론에 상임 고문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대요. 이건 김종인 위원장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아, 붙들고 예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뒷방들거리처럼 상임 고문으로 있으라고 그러는 것도 기분 나쁜데 상의도 없이 제의하더니 상의도 없이 언론에 보도했으니까. 이 김종인 위원장이 주호영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 간의 작당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이가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라는 것이 배성규 논설위원의 기사입니다. 배성규 논설위원의 기사를 더 인용하면요. 김종인 위원장이 주 대표를 비롯한 중진들을 공격하는 것은 서울시장 단일화 당시에 오세훈 시장에 대한 중진들의 압박설과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일부 중진들이 오세훈 후보가 용단을 내려서 안철수 후보에게 양보해라. 그렇게 단일화해야만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압박이 심했는지 오세훈 시장 후보가 그 당시 국민의힘 후보죠. 김종인 위원장에게 SOS를 쳤고 그걸 들은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안철수 대표를 여러분들 기억하다시피 때리고 중진들하고 맞섰다고 합니다. 여기에 주호영 대표도 관련된 게 아닌가라고 김종인 위원장은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당론과 여론조사를 통해서 뽑은 후보가 있는데 이 후보를 놔두고 당신은 주저앉아라. 사표내라. 상대방 후보를 시키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폭로가 김종인 위원장이 폭로하게 된 동기가 감정에서 비롯됐다면 그거는 그것대로 비판받아야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사 속에서 정말로 황당한 것은 감정이든 뭐든 간에 아니 일부 중진들이 오세훈 후보에게 후보 양보야. 자기 당 후보에게. 그러니까 견디다 못하는 오세훈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도와달라고 SOS를 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다시피 김종인 위원장이 연일 안철수 대표를 때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뒤에 있는 중진들하고 맞섰다. 그리고 여기에 주호영 의원 대표도 관여한 게 아니라는 의심이다. 자, 이걸 액면 그대로 보면요. 이건 아름다운 단일화가 아닙니다. 집단 린치예요. 그리고 정치 폭력입니다, 이게. 중진이라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이렇게 조폭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도가 결국은 미수에 그쳤죠.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이겼고 서울시장까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수에 그쳤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 이제부터 이달 30일이면 원내대표 경선이 있고 6월 초면 당대표 경선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를 정하는데도 이런 짓을 획책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정말 친문을 견제하기 위해서 서울시장을 야권에 탈환하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가 좋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세훈 후보를 주저앉혀야 한다고 했다면 그거는 최소한도 당원들이나 아니면 지도부의 양해 또는 묵인하에 진행됐다면 모르지만은 엄연히 비대위원장이 있고 비대위원들이 있는 당 지도부가 있는데 거기를 놔두고 따로 야 당신 그만둬 안철수하고 이렇게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거. 거기다가 당 2인자 김종인 위원장을 공식적으로 초대한 창구가 비대위원장으로 모신 사람이 주호영 대표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묵인하고 했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해서 뽑아놓고 이건 뭡니까? 국민들에겐 또 뭐예요? 그 여론조사를 뽑았는데 이렇게 하지를 않고 뒤에서 무슨 총질을 하듯이 야합 차원에서 또는 음모 차원에서 이런 일이 진행됐다면 아무리 단일화의 목적이 순수하더라도 정당할 수가 없고 그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네 정당이 지지 세력한테 후보를 뽑아놓고 그만두라고 하고 원내대표는 당시에 당 2인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진들이나 고문들이나 또는 원로들하고 함께해서 일했다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체질이 남아있는 한 수권정당의 일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이런 대목에서 여론지형과 정치지형 간에 좀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건 안철수 대표 관점에서 심각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내가 여론을 믿고 단일화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는 상대당 후보, 그 사람의 있는 중진들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상대 후보를 제끼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오세훈 후보와 경쟁을 하는데 정정당에 결혼을 해라? 거기 있는 중진들하고 야합을 했다. 이건 무슨 새정치라고 하고 내가 무슨 중도층 지지를 받는다 쓰고 이런 소리가 이게 통하겠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되지 않으면 안철수 대표는 대권 거두에 두고두고 확언이 될 겁니다. 제 말씀은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거예요. 어느 기자가 뭘 엿듣고 쓴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러고 있어요. 또 배성규 논설위원이 기사 속에도 나와 있어요.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다 이거죠. 자, 이 문제와 관련돼서 거론되는 사람들은 답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더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야 됩니다. 왜냐? 주호영과 안철수 대표가 그거는 오해를 갖고 사실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최고위원은 헛소리 했다는 얘기입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말을 조작했다는 겁니까? 이걸 주호영이나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잘못 알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잘못 알아서 내가 오해했구나라고 하든지 무슨 소리라는 거냐 너희들 왜 엉터리로 부인하느냐고 하든지 뭔가 추가로 다른 얘기를 정황이라도 밝혀야 된다. 증거는 뭐 녹음이나 이런 건 아니다. 왜 정황이라도 밝히면 국민들은 판단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김종인 위원장의 말 하나가 아닙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의 발언도 있고 배성규 논설위원의 기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홍문표 의원이 이 문제를 보도자를 통해서 정식으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이준석 또 김종인 이 두 사람의 추가적인 설명도 중요하지만 자, 주호영과 안철수 대표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따로 만난 적이 있는지 만났으면 몇 번을 만났고 어디서 만났는지 단둘이 만났지 않았으면 단둘이 만났는지 안 만났으면 상대방 측 주호영 측에서는 안철수 쪽 안철수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 사람들하고 만난 적이 있는지 만났다면 주호영 대표는 원내대표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사전이든 사후든 보고를 했는지 그리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거 언제 어디서 만났다는 게 드러나거나 이걸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도대체 김종인 위원장이 있는데 주호영 대표가 안철수 대표 측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거는 내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양해가 이루어진 다음에 만나야 되는 거죠. 또 주호영 대표를 비롯한 일부 이 국민의힘 중진들이 오세훈 당시 후보에게 정말 양보하라고 압력을 가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기네들이 뽑아놓고 이 사람 보고 그만 들어가면 이거는요 그 사람들도 답을 해야 되지만 오세훈 당시 후보 지금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답을 해야 됩니다. 또 김종인 위원장도 오세훈 후보가 SOS를 쳤는지 도와달라고 했는지 중진들 압력에 못 견디겠다 한 사실이 그런 얘기 있는지 이것이 사실인지도 밝혀야 됩니다. 또 김무성, 이재호 이런 분들은 국민의힘의 당적을 갖고 안철수 국민의당 다른 당 대표를 막후에서 비밀리 지원한 게 사실인가? 이것도 좀 답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 사람뿐만 아니라 안철수 대표도 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의문에 답이 없이 위야무야 그냥 의미 없고 그냥 공방하지 말고 당 전체가 망신다고 그렇게 해서 당내에선 덮여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의힘을 새로 지지했거나 처음으로 지지한 또는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돌아서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그래서 국민의힘의 승리에 결정적 동인이 됐던 젊은 세대와 중도층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누구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왜 그러느냐? 이 야합이나 작당이라는 것은 정치권에 있어서의 불공정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나 중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공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후보를 내놓고 다른 사람하고 하고는 이런 야합, 작당, 내통을 하는 걸 젊은 세대가 좋아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대통령 선거 때 어떤 선택을 할 건가를 지켜봐야 됩니다. 또 국민의힘이 거의 만병통치약이라든지 무슨 부족처럼 생각하고 하는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과연 이런 정당의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야권 아니면 전체에서 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 그래 안철수 대표처럼 중진들하고 야합을 하고 결과적으로 휘둘릴 일에 그런 정당의 군미가 당기겠습니까? 제 말씀은 한 사람의 우연한 주장 갖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준석 그리고 신문기사 그리고 김종인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요. 그리고 홍문표 의원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비가 아니라 유권자 관점에서는 이건 분명하게 가려져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